사람의 오복 중의 하나인 자연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쓰기 위해선 젊은 시절부터 충치나 치아 결손 관리, 근관 치료 등 포괄적인 치아 보존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 치아에는 다른 보철물에는 없는 치주 인대가 있어 세균의 침입과 외부 충격을 막아주며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은 임플란트로 심은 치아로는 대체할 수 없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 치아가 튼튼해야 백세 건강도 튼튼하다. 소중한 내 치아를 가장 오래 지키는 방법. 조주연 치과 전문의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조주연 치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조주연입니다. 네, 그래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가 불편한데 방치하거나 또 일부러 또 치료를 안 하고 있어요. 치아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면은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치아의 염증, 즉 치아 내부에 있는 조직인 치수에 생기는 염증을 치수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수염이나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와 치주 조직에 생긴 염증이 심각해지면 농양이나 봉화지겸 등의 심각한 감염 상태로 진행해서 심내막염, 폐혈증 등 전신 감염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치아 문제 때문에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치아를 발치한 다음에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는 저장 능력, 즉 네. 씹는 힘이 없어지고 발음이 새거나 혹은 얼굴 모양이 변화되는 등 기능적, 심미적 저하가 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치아 상실이 치매나 심장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치아 상실은 불안과 우울감을 야기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 치아가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 타고난 치아를 좀 오래도록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렇게 자연 치아를 지키는 치료를 하신다고요? 네, 치아를 지키는 치료로는 치수염이 있는 치아에 흔히 신경치료라고 하죠. 네. 학문적인 용어로는 근관치료라고도 하는데 이런 근관치료를 해서 염증을 없애서 쓰거나 이전에 이미 근관치료가 된 치아를 재치료 혹은 수술적 근관치료를 하거나 치아의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재료와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제가 치아를 살리기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가망이 없는 치아는 신속하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시네요. 아, 치아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문제가 되는 치아는 사실 뭐 사망 선고 이가 안 받더라도 그냥 빼고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의학 기술도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를 뽑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자연 치아를 또 보존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는 기능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의 자연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것이 가장 권장이 되고요. 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는 치주인대의 유무인데 자연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는 치주인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이나 아니면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일초적으로 방어해주고 쿠션 같은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감각을 더 잘 느끼게 해줘서 쉽게 말해 씹는 맛, 그리고 질감, 온도 같은 것을 잘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에는 치조골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형식이라서 임플란트 주위 염이 생기거나 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염증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또 저작할 적에 좀 부자연스럽다, 내 치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는 세라믹이나 티타늄으로 만들기 때문에 썩는 일은 없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앞에 언급한 대로 임플란트 주위 염증이 발생하거나 주위 뼈와 잘 붙지 않아서 임플란트까지 뽑아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전신적 문제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살려보려는 노력,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게 일명 뭐 금이 간다라고 하죠. 치아가 좀 금이 가는 게 조금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튼튼한 치아에 금이 간다는 게 좀 원인이 뭘까요? 네, 균열 환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영어로는 크랙이라고도 말하고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치아에 금이 간 상태를 뜻합니다. 씹는 면으로부터 치아 장축을 따라서 불완전한 파절을 치아 균열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격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딱딱하거나 질긴 것들을 많이 씹어서 네. 실수로 혹은 이물질을 씹어서 밥 먹을 때 젓가락을 잘못 확 씹거나 네. 아니면 밥 안에 돌이 들어있었다. 아. 이런 경우에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자갑, 씹는 힘에 의해 생기는 일종의 생활 습관 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남 탓이라기보다는 내 내 탓이다 탓.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증상은 이제 질긴 것을 씹을 때 이가 시큰하다. 네. 혹은 깜짝 놀랄 정도로 예리하게 통증을 느낀다. 어. 이런 것들이 주된 증상이고 여기서 더 진행되면 밥을 씹어도 아프거나 어머. 가만히 있어도 아파지는 네. 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와. 야. 그래서 이게 치아는 뼈하고는 다르게 뼈는 저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도 저절로 붙잖아요. 네. 하지만 치아는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부러지거나 금이 가도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치료를 해도 네. 균열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균열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거나 추후에는 결국은 뽑고 마는 그런 어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아 균열은 시한부 판정, 어. 저희가 치아에게 내리는 시한부 판정과 같고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생기면 균열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평소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좀 어떤 습관을 가지면은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단 아이스 음료 마시고 얼음 있잖아요. 보통 막 와그작와그작 씹잖아요. 그 진짜 안 좋은데. 얼음 씹으면 안 되겠죠. 너무 잘 알고 네, 계시고요. 예은 씨가 얼음을 평소에 좀 씹는 것 같더라고요. 네. 껌도 좀 씹고 얼음도 좀 씹어요. 네, 이런 균열을 참 무서운 건데 이걸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생활 습관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악습관,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 예.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단단한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는 오돌뼈, 물렁뼈, 네. 갈비, 그리고 닭 연골, 네. 삼겹살에 연골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팝콘,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들이 배고프다, 많은데 큰일 아까 나네. 말씀드렸던 얼음을 깨물어 먹는 것들 어. 화작화작.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 네. 치아 건강해지라고 부름을 깨문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그렇죠. 좋아지는 근데 거. 그게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좋고 그리고 본인의 습관으로는 네. 이제 이를 꽉 물고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아는 이를 간다든지 주무실 적에 이를 바닥바닥 이렇게 가시는 분들 네. 네.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볼펜도 긴장해서 볼펜을 막 물어뜯거나 이런 악습관들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끼고 자는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네. 하는 나이트 가드라는 네. 마우스피스 혹은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데 밤에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끼고 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교수님께서 지금 실감나게 말씀하셔서 네. 막 깨물어 먹거나 이를 가고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치과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가 시려서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잇몸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아 때문에 이가 시릴 수도 있다고요. 네, 이가 시리다라고 오시면 첫 번째는 잇몸이 안 좋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네. 치경부라고 하면 치아의 경부, 경추할 적에 네, 목을 목. 경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의 목 부위, 허리 부위가 파지거나 아니면 다른 현상 때문에 이가 시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가 달았다고 다 시린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조금만 달아도 시린 분들이 있고 엄청 많이 달았는데도 안 시린 분들도 많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란 그대로 이렇게 치아의 목 부위가 물리적인 힘 때문에 닳거나 파진 것으로 가장 흔한 이유는 분노의 양치질. 저희가 양치질을 너무 세게 집중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거나 질긴 것을 확 물어서 뜯어먹는다든지 이런 것 나쁜 습관들이 치아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그러면 치경부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산성 음료, 우리 네. 식초 음료라든지 레모네이드, 탄산수 이렇게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많이 섭취하시거나 위산과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치아가 부식되어서 이것 때문에 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시는 왜요? 거에 제가 해당이 다 되는 게 저는 양치 세게 해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양치하고 얼음도 잘 씹어 먹었고 잘 때 제가 이를 꽉 이렇게 물고 자더라고요. 어머.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하고요. 이 괜찮아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찬물 마실 때 이가 시리거든요, 살짝.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치경부 마모증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심하면 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치경부 마모증은 대부분 경우는 네. 환자분들이 거울을 보고 확인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가 파진 것 같아. 네. 그리고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긁혀요. 거기가 꼭 들어가게 어머머. 긁힙니다. 네. 그러니까 파진 것을 확인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자꾸 파졌으니까 손톱으로 또 긁고 확인하고 네. 그리고 칫솔로 또 세게 문지르고 이렇게 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은 치경부 마모증을 저희가 레진으로 수복을 해놨는데 또 세게 양치를 해서 그거를 떨어뜨려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는 아까 제가 레진으로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아 색깔이 나는 광중압 레진으로 접착해주면 간단하게 치아 치료가 끝이 나지만 간혹 충치가 동반된 경우에는 또 다른 재료를 쓰기도 해요. 뭐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치수를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싫어하는 근관 치료 그리고 네. 크라운 치료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경부 마모가 있는 치아는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잘 부러질 수 있고요. 네. 혹은 수복한 치과 재료가 잘 탈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 그리고 치료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습관 교정에 의합니다. 근데 네. 교수님 그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아 균열 여성들에게 더 많죠. 진짜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남편들 보면서 이 진짜 많이 깨물거든요. 어금니. 저도 이렇게 TV 보면 광고 볼 때 보지 마. 스마트폰 보지 마. 어금니 진짜 많이 깨물거든요. 여성분들. 네. 솔직히 다 남편 보고 다 깨무시죠? 해당 가능한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면 원인이 악습관이 아니라 남편 때문에 때문인 그러게요. 거겠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되는 좀 거예요? 본론으로 네네. 돌아갈 필요가 예,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나쁜 습관은 좀 고치는 걸로 고치자.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치아 변색이나 탈색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라미네이트를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치아의 본래 색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치아 착색이라든지 변색이라든지 이런 치아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착색이나 이런 것들은 충치나 변색과는 감별이 필요해서 각각 치료도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색깔 있는 음료, 우리 얼죽가라고 네. 이제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이나 와인, 홍삼액 건강에 좋아지라고 네. 포도 주스 또 건강을 생각해서 녹즙 이런 것들도 치아를 잘 착색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색이 연한 음료, 네. 녹차나 홍차나 허브티 이런 것들도 흔히 먹는 음식, 카레, 짜장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치아를 잘 착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네. 니코틴 착색도 굉장히 심하고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이 좋으라고 가글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가글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착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에 남은 가글제 성분이 다른 착색 성분들을 잘 흡착시키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보면 금방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잘 제거가 돼요. 스케일러 같은 걸로 한 번씩 긁어주면 다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착색은 치경부나 치아의 홈 부위에 집중돼서 일어나고 변색은 전반적인 치아 실질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방 역시 식후에 양치질을 잘하자.
그리고 각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각을 하신 다음에는 뭔가를 좀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드신 다음에는 바로 입을 헹궈내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인터넷이나 홈쇼핑 이런 거 보면요. 치아에 뭐 바르고 이렇게 뭘 끼우고 불빛 비추면 이가 하얘진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치아 미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홈쇼핑,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치과에서 하는 전문적인 미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대신 미백을 하는 경우에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이 착색에는 해당되지 않고 변색에는 해당이 되지만 치아가 민감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양치질을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흔히 겪는 충치가 심해져서 이게 신경까지 건드리면은 이제 치과에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보존 치료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네, 신경치료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근관치료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치아 머리와 뿌리 내부에는 혈관과 섬유질 그리고 작은 신경섬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치수라고 하고 치수가 들어있는 뿌리 부위의 공간을 근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수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네. 그 구멍으로 기구를 넣어서 이제 치아에 있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에 약재를 넣어서 밀봉하고 최종적으로는 뚫어놓은 구멍을 막고 이를 씌워주는 그런 일련의 연속된 과정을 근관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경치료가 아니라 근관치료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 근관치료의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네, 근관치료의 목적은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치료 대상은 물론 신경이 아니고 근관 안에 감염된 조직과 찌꺼기고요.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된 치수 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혹 필요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근관 조직을 일부러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근관 치료의 목적은 감염된 치수 조직을 제거해서 염증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생긴 치수, 그러면 엄청 찬 거에 시리거나 뜨거운 거에 시리거나 이런 치수들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신경치료하러 병원 간다, 근관치료하러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자주 가야 되고 오래 걸리잖아요. 왜 이렇게 치료가 힘들고 오래 걸린지 맞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네, 저희가 근관 치료하면서 환자분들한테 늘 듣는 말씀이 언제 끝나나요, 선생님? 도대체 언제 끝나요? 네. 몇 번 더 와야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관 치료는 근관 치료 이후의 수복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이기 때문에 근관 치료 자체도 저희 근관이 하나라면 앞니 같은 경우는 하나 뭐 물론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라면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하지만 어금니로 갈수록 근관이 3개, 4개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즉 3배, 4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근관의 모양이 얼굴처럼 다 달라서 알파벳 C자 네. 모양처럼 근관이 이렇게 생긴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나 아니면 막혀 있는 근관, 심하게 구부러진 근관, 머리카락도 안 들어갈 만큼 정말 좁은 근관, 이런 근관들은 접근이나 치료가 정말 어렵고 또 기존에 감염이 심했거나 독한 세균이 자리 잡은 그런 치아의 근관 치료도 이러한 근관을 넓히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고 충전재를 채우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심하게 손상된 치아, 부러졌거나 충치가 심하거나 이런 치아들은 근관 치료와 더불어 치아의 보강 작업이 따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치아의 초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염이 되거나 그래서 재발이 되어서 뽑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근관치료가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치과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꼭 치과 예약하잖아요. 다른 일이 생겨요. 맞아요. 다른 스케줄 막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만두면 네.
혹시 뭐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의 연속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뚝 끊기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의 염증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나긴 우리가 힘든 근관 치료를 참아냈는데 더 치료가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관 치료 중인 치아는 썩어도 아픔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염증의 악화가 되거나 혹은 더 썩어서 발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관 치료할 때 넣는 약제가 한 달 정도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 안에는 다시 내원을 해서 약제를 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근관 치료할 때 저희가 치아의 뚫은 구멍을 임시 재료로 막아 놓는데 말 그대로 임시 재료라서 이걸 가지고 몇 주, 몇 달씩 안 오시고 하면 임시 재료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구멍을 통해서 침이나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가득 차서 병원을 뒤늦게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한 경우입니다. 또 운 좋으면 더 소독하고 근관 치료를 다시 시작해서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심한 경우는 감염이 더 심해져서 발치하거나 전신적인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다가 중단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꾸 오다 말다 하면은 굉장히 화나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하기도 힘드시고, 네, 환자도 물론 힘들고. 사실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 신경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충치 치료에 근관 치료가 필수적인지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유치니까 나중에 자라면서 빠지잖아요. 꼭 근관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치과 치료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요하는 치료인 만큼 그냥 둬도 괜찮겠지 이런 게 참 좋겠지만 네. 그래서 소아의 충치 같은 경우도 그냥 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소아의 충치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이 소아가 몇 살인가 그리고 후속 연구치가 몇 개월 이내로 빠질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충치 치료나 근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치가 그러니까 유치 아래에 있는 연구치, 유치가 아니죠. 이런 연구치가 한참 있어야 난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유치는 치료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근관 치료를 하지 않거나 충치 치료를 하지 않아서 유치의 염증이 치아 뿌리 쪽으로 진행되면 하방에 있는 후속 연구치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충치나 염증 등의 이유로 유치를 미리 발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냥 두면 나중에 연구치가 나올 공간이 없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공간 유지 장치라는 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치과 저 치과를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소아의 경우에는 수면요법 혹은 진정요법으로 치료하는 소아 전문 치과가 많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 자연 치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께서 우리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실까요? 네,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100%란 없고요. 개개인마다 치아 상태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단 것만 치아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짠 과자, 스낵, 감자칩 같은 것들도 오히려 치아를 더 잘 썩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대충대충 내가 양치를 하면 바로 치석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의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 의식주인데 치아는 특히 먹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치아가 없어서 씹어 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연 치아는 임플란트보다는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평균 수명이 나날이 길어지는 노령화 시대에서는 자신과 치과 의사의 노력으로 끝까지 자연 치아를 보존해서 잘 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내 치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조주연 치과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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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